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곳 검찰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결국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지휘권 발동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지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들을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르라. 이런 수사팀에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지금 지휘 감독이 먹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제가 지휘에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SNS에서 감정을 포함하는 소회를 밝히셨는데 그것은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무력감을 합니다. 느낍니다. 신속히 이 조사를 끝내면 제가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휘권 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검찰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수사 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5년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을 불구속 처리하라 이런 지휘였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 당시에 받아들이고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받아들이고 김종빈 총장처럼 사퇴할 것인지 아니면 안 받아들일 것인지 그랬는데 의외의 결과입니다.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은갑 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 문제는 어쨌든 검찰청 법의 근거에서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총장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일단은 뭐 대검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지금 나왔고 향후에 그럼 어떤 움직임을 가질 것이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당장 거치 이런 데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숨고르기 형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좀 빌미를 좀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상당히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에서 좀 탄압하는 형태 아니냐. 그러나 이번 건은만큼은 윤 총장 측근과 관련돼 있는 수사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일 때, 그런 사항일 때는 좀 더 원칙대로, 그러니까 좀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이런 형태를 취했더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돼서 지금 상황을 더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 변호사. 예.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법률에 따른 행위죠. 그렇죠. 이게 검찰청법 8조에 따라 형식성을 확보합니다. 검찰청법 8조. 예. 만약에 검찰총장이 그 지휘에 불응하면 법을 어긴 것이 되죠. 그거는 이제 징계 사유나 탄핵 사유까지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2005년에 김종빈 총장이 사퇴했을 때도 일단은 받아들였죠. 그렇죠. 이게 받아들이고 사퇴한 거죠. 받아들였지만 검찰을 못 지켰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사퇴한 거죠.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윤석열 총장은요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번에 좀 굴욕적이지만 일단 이게 받아들이고
2보 전진을 위해서는 1보 후퇴를 해야 된다. 따라서는 이게 받아들이고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래 예상됩니다. 아, 지금 어떤 걸 설명하시려고 쓰신 겁니까? 제가 이제 지휘권에 대해서요. 예. 형식적으로는 이게 법에 의해서 적법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권한 남용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이게 부당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프레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그 검찰하고 채널 A 검은 유착이냐, 아니면 이게 권력하고 MBC 권은 유착이냐, 이런 이게 두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장관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게 그 검은 유착해서 총장한테만 손을 떼라 이렇게 지휘하는 게 공정하냐? 지금 이게 중앙지검은 그럼 이게 항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양쪽 다 손을 떼고 차라리 특임 검사한테 맡기라. 오히려 이게 특임 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달라 했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이게 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맡겨야지 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게 장관이 편을 드느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당하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서정욱 변호사가 전망하기에는 윤석열 총장은 일단 지휘는 받아들이되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김영주 의원 전망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조호영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요구, 대통령이 결단하라, 또 해임 건의안 내겠다, 이렇게 내일까지 탄핵 소추하겠다. 실제적으로 탄핵 소추나 해임 건의 결의가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 총장은 끝까지 임기 2021년 7월까지 임기를 마칠 측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윤 총장에 대한 푸시하는 어떤 여당의 공격이나 법사의 공격은 야당이 막아주겠다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정도의 측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교감이 버틸 있든 만큼 없든 일단 계속 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지난번에 2005년 천정배 장관 때처럼 김종민 총장처럼 과감히 이거는 뭐 중립적인 측면, 독립성을 훼손했다라고 하고 던지고 나가는 예. 그런 행태일 텐데 일단은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본인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러한 공격이 이미 파상적으로 있어 왔고 예상되는 사안에서 예. 이번에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길 것이고 실제로 다시 한번 보면 그 방법 장관이 뭐 결단한다고 했지만 지휘권 발동해도 그대로 견뎌내면 다른 법적 조치로 억지로 사무총장을 정말로 탄핵할 만한 그 핵심적인 어떤 검찰총장을 총장을 예. 징계할 수 있는 물론 징계권이라는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사안 또한 역시 그렇게 중대한 징계의 건은 사실은 되지 않거든요. 예. 자기의 재량권의 판단의 문제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뭐 처신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 지혜로운 예. 처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한기 변호사, 만약에 지금 두 분 예상한 대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고도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것도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겠네요. 네, 아마 뭐 사상 처음입니다. 네, 산 처음인데 이게 좀 더 약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이 대검이 지금 공보한 그 입장은 정확하게는 약간 100% 지금 장관의 지휘 감독을 수용했느냐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대검의 입장이 오늘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지휘 감독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전문 수사 자문단을 중단해라. 예. 내일 열릴 개최. 또 하나는 그 중앙지검 수사팀이 그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그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총장에는 보고만 받아라. 예. 이 두 가지인데요. 예. 오늘 좀 방금 그 대검이 급하게 그 공보한 내용에 의하면은 첫 번째 거는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문 수사 자문단은 열지 않겠다. 이건 받아들인 거고 두 번째 거는 공식적으로 정확한 워딩은 현재 그 다양한 의견을 그 수렴 중에 있다. 고 해서 한 절반만 받아들이고 예. 이 나머지 절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앞에 거, 이 전문수사 자문단 열지 않겠다는 건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이라면 이거는 뭐 전문수사 자문단이 법에 의해서 존치된 기구도 아니고 대검 내국이기 때문에 그럼 장관이 지시는 따라야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과연 지휘감독권 행사를 그 배제하는 거거든요. 총장의 지휘감독권 배제를 이거는 사상 처음이고요. 예. 윤 총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이거를 본인이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제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도 장관의 지휘 감독에 의해서 총장은 언제든지 권한 행사 배제된다.
사실 권한 행사를 배제되면 굉장히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는 뭐 중립성, 독립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것 같고요. 예. 아마 이 입장을 내기까지는 지금 뭐 검사 뭐 듣기로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도 갑론을박이 검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그래서 저는 묘수가 있다면은 그 장관의 어떻게 보면 면도 세워주고 또 검찰도 입장이 살려고 하면은 그 아까도 서별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특임검사제도가 공식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그 총장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그 검찰이 총장도 예. 면이 쓰고 이게 가장 묘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 아마 오늘 저녁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상당히 긴 밤이 될 것 같은데요. 최수영 평론가, 우리가 김종빈 검찰총장 예를 생각을 해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든 순간 아, 물러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사실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예. 사안이죠. 그 과거의 전례도 그랬으니까 김종민 총장이 받아들이고 사퇴를 했으니까 저는 근데 이제 저는 검찰총장이 좀 내부에서 좀 미리 감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벌써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미리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결단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결단이 뭘까요? 해임 건의안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지휘권 발동인데 충분히 예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번은 잘라먹지 마라라고 시그널을 준 거고 예. 윤 총장은 잘라먹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윤 총장이 여기에선 굉장히 저도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보는데 지금 사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두 개의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자문단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장 입장에서도 한 사건에 두 개의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100번 양보할 수 있겠다. 다만 저는 총장이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사실 이 문제가 부합된 게 이제 불거진 게 중앙지검이 대검을 설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영장에 대해서 예, 영장 예. 내용을. 그럼 대검 지휘부가 영장 내용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럼 법원이 나중에 그 구속영장 발부하겠습니까? 납득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총장이 적법하게 행사했다고는 하나 그러나 이 사건을 둘러싸고 지금 워낙 국민적 논란과 본인의 거취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의혹 공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쿨하게 받아들이고 지휘권을 받아들였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인가 오늘 밤 여러 가지 참모들과 또 본인이 아주 심사숙고할 어떤 그 밤을 보낼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께서는 지휘권 수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그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검찰총장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판단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대 검찰총장님들은 대부분 이런 것을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나 그런 자율성 문제 때문에 과감하게 던지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는 그런 선택을 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뭐 그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뭐 조직에 충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검찰 조직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런 가치와 향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것을 풀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말하듯이 검찰 조직이 완전히 지금 충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내에서 이건 검찰에서 역대 이런 검찰이 없는 거죠. 이런 검찰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적절하게 지휘를 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총장의 독립단 행태로 중앙지검의 수사까지 받아들일 건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수사 지휘권 발동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검언 유착의 당사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논란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측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수사자문단이 나온 거니까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것은 시급히 압수수색 된 것이 포렌식도 돼야 되고요. 현재는 피의자가 소환도 불응을 하고 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포렌식을 하려면 비번을 알아야 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수사팀을 교체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건이 매장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면 선처받고 형량도 줄어든다라는 음성을 7초 정도 들려줬는데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200% 맞아요. 정말 100% 확신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예. 가기 전에 들었고요. 예. 갔다 나와서도 또 들었고요. 네. 제가 그 듣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들었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커다란 종합실장 지금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라고 부르네요. 그렇죠. 그 수사팀에서도 피의자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줬죠. 그러니까 저 문제는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장관과 총장과의 어떤 그 서로의 어떤 갈등 구조를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어떤 특정 사안을 위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검언유착의 하나의 행태를 보였다라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만큼 중심적인 사안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움직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하면은 어떤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당초 왜 감찰부관이 인권부로 돌렸으면서 또 중앙지검 수사하는 걸 좀 지켜보면 될 텐데 그걸 굳이 바깥에서 보면은 자문단이라를 뿌려서 못하게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줄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검찰로서는 굉장히 지금 조직 차원에서 저는 위기 국면으로 좀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냐, 뭐 이 상황 개인의 어떤 유불 이익을 떠나서 지금 검찰 조직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치닫고 있고 또 뭐 지금은 잠시 물밑에 가라앉는다는 손 치더라도 저는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사실 윤석열 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거나 지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첨예한 시기고 중요한 사안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녹취 속의 인물이 한동훈 검사장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지 않겠어요?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말하자면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그 수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쟁론을 해서 이렇게 다 모두가 같이 보는 상황을 원했을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치밀한 윤석열 총장의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예 정치적으로 이것이 조작되고 한 편에 의해서 논의되기보다는 오히려 쟁론화해서 마지막에 가서 정말 한동훈 검사 목소리 맞나 안 맞는 데 있어서 아마 한동훈 검사의 확인을 저는 분명히 했다고 보여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과 확신이 저는 윤석열 총장한테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변호사님들께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 만약에 그 당사자가 한동훈 검사장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제 그 당사자가 한동훈 검사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문제는 이제 대검에서 하는 거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녹취록이 있는데 녹취록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녹취록을 다 이게 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악마적인 편집을 했다는 거죠. 한동훈 검사장한테 불리한 녹취만 보고에 올리고 유리한 녹취도 있거든요. 나는 신라젠 사건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게 녹취는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문제 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장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채널A 기자가 취재 윤리에는 좀 반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도주할 우려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이게 증거를 인멸할 게 없잖아요. 이미 녹취가 다 돼 있다면. 근데 굳이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영장 청구 의견을 올리니까 대검에서 이게 발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사에 좀 공정성에 의심이 가니까 아마 대검이 이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배제하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중립인 독립된 특임 검사 이걸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김한기 변호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미 그 채널A 기자들이 그 한동훈 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은 아마 지금 중앙지검이 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자의 어떤 핸드폰을 압수해서 그 포렌식이 됐고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요. 사실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 뭐 맨 처음에 언론에 제보했던 지모 씨의 얘기는 뭐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이 빠져 있고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니까 그 부분으로 과연 한 검사장에 대해서 범죄 혐의 인정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한 검사장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처음에 변명한 것이 뭐 자기가 그 기자랑 뭐 핸드폰 이건 아니고 대화 내용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범죄 성립이 얼마나 유의미한 증거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죄도 죄지만은 현재 검사장이 과연 진짜로 어떤 범죄를 모의하기 위해서 기자랑 결탁이 됐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대검과 중앙지검이 이렇게까지 크게 더구나 장관의 지휘권과 발동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중앙지검도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도 뒤로 좀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후에 또 어떤 결심을 할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추미애 장관이 강하게 압박한 데 이어서 여권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까지도 윤석열 총장 압박에 가세하고 나섰거든요. 관련된 녹취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우선 그 항명이라는 말은 이제는 그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지휘 감독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과거처럼 검사 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 정해졌던 때와는 이제 좀 다릅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어제 우리 법사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안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온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걸 쟁점으로 해서 부딪히는 거면 그 윤석열 총장이나 그 윤석열 총장 가까운 분들이 좀 명분이 있을 텐데 자기 식구를 감싸자고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명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일선 수사팀의 수사를 일단 방해하거나 뭐 제지하거나 이런 의도가 어떤 뭐 검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식구를 감싼다.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일단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기류가 좀 읽혀지지 않습니까? 저는 뭐 스포츠용어로 정리한다면 올코트 프레싱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위적 압박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른 최고위원이 나 같으면 사퇴했겠다서부터 최근에는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차라리 그러면 윤석열, 이성윤 동반 사퇴해라. 사실 이게 참 정말 이거 굉장히 이거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정말 도를 넘는 이게 겁박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은 이게 법과 제도에도 없는 이야기를 대통령 임명한 사람을 스스로 둘이 양패 구상하듯이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법사에서는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은 지금 오직 십자포화가 하나의 타겟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저는 이거는 법치 국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거죠. 대통령 임명한 공직자고 임명권을 행사하려면 대통령이 하셔야지 왜 주변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함부령을 내리는데 밖에서는 군부를 떼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국민적인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검찰개혁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저는 오히려 윤석열 때리기로 이게 급진전된다면 누가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당의 윤석열 때리기는 자꾸 이 어떤 검찰개혁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치환하는 아주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법사위의 저런 논쟁들은 좀 자제해야 되고 저렇게 백가쟁명식의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아이디어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의 문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을 개입한 겁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최초의 검찰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 검찰이라고 여당이 규정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본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의 문제를 왜 개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또 뭔가
뭐 전문 자문단을 소집한다든가 누가 봐도 총장으로서 이 재척 사유를 넘어서는 이걸 하는 것을 이해하는 못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를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죠. 예. 예. 본인의 사퇴 여부는 뭐 본인의 결단의 문제니까요. 예. 그렇지만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게 김두수 평론가의 의견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당이 압박을 거세게 한다면 야당은 이제 윤석열 총장 지키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탄핵 얘기까지 나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은 소위 지휘권이라는 걸 앞세워서 저희들은 추미애 장관의 이 행포를 보다 못해서 대통령께 해임 건의안을 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해임 건의안만으로는 부족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책임을 물어서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저희들이 이 해임 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최근에 소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는 그 모습이 장 국민을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잘해서 문제를 풀어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도 빨리 조속한 결말을 갖다 내주시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갑실장 김종인 위원장은 좀 점잖게 말합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 탄핵 얘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사퇴 문제를 저는 여권에서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검찰 개혁 문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립과 맥을 같이 하고 그 전초전에 지금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윤 총장은 이번 건에서만큼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명분 자체가 제시고 감싸기. 그러면 검찰 스스로 누가 견제하느냐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바로 이번 문제에서 저는 그 틈을 좀 보여줘서 여당이 어떻게 보면 공격의 빌미가 좀 됐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추 장관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당의 움직임이 과연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그게 뭐 박수 칠 일이냐.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에 굉장히 어려운 형국인데 굳이 지금 뭐 서초동에서 저렇게 어떤 갈등 구조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청와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수처 설립을 법의 질서에 따라서 7월 중에 해달라.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검찰 개혁을 해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자꾸만 이렇게 총장을 흔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을 끌고 가느냐. 저는 여권 핵심의 일각을 만나보면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 추미애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너무 지나치게 정책 해석을 하다 보면 저는 끝이 없을 거고 결국에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립을 위한 하나의 전투적 속에서 지금 여야 그다음에 서로 다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지혁 변호사, 지금 이르면 내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은 3분의 2가 가결이지만 국무위원에게 과반수만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통합당의 힘으로는 안 되죠. 103석이니까 3분의 1을 이건 이제 가결은 2분의 1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실제 여당은 이게 윤석열 탄핵이 가능하죠. 의석수가 절반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문제가요.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고검의 검사를 2단계 승진시키면서 중앙지검장의 직급을 낮춰가지고 중앙지검장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을 시킨 게 누굽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때는 이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임명할 때 뭘 했습니까? 우리 윤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좀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국이든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잖아요. 그거 외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척근을 계속 감싼다 하지만 척근의 비리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토사구팽도 넘어서 옛날에 그 보수 측에 수사할 때는 그렇게 떠받들고 무리하게 총장까지 했는데 이제 살아있는 걸로 수사하니까 내친다? 이거는 문제고요. 내치더라도 이게 대통령이 하거나 이해찬 대표도 항구령 내렸잖아요. 근데 왜 계속 자금이 밑에서 노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면 이제는 여당이 당당하게 탄핵해봐라. 그럼 이게 국민이 심판할 거 아닙니까? 예. 김용준 어차피 탄핵 소추안 발의해도 통과 안 될 것 알면서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흠집을 좀 내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정치적 공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까 일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윤 총장은 계속 견뎌라. 우리가 대신 싸워줄게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오히려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말하자면 직무상의 하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압박만 하는 것 자체가 탄핵 소추의 어길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궁한 것이거든요. 또 실제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말하자면 지휘권 발동인 거고 최종적으로 아무리 뭐 마음으로야 윤 총장에 대한 입장이 강경하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국회가 말하자면 검찰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말하자면 실질적인 국민들을 오히려 불안해하고 또 사법 정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이런 분위기 조장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한기 변호사, 윤석열 총장이 야당 사람 맞습니까? 전혀 제가 그 당시에 그때 댓글사 당시에 이제 MBN에 나와가지고 그때 되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최동호 예. 총장권도 있었고 윤석열 그 당시 이제 수사팀장이 그래도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는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이자 치부였죠. 이 국정 댓글 수사를 수사하는데 징계까지 받은 사람이라 절대로 그 당시부터 태초부터 야권 지사는 전혀 아니었죠. 예. 자,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 갈지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힘듭니다. 내일 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